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이제 월별로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월별로 이제 우리가 사실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잘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 시험에 100% 여러분들 그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응용을 해서 거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입력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1월 5일입니다. 자, 1월 5일 거래를 읽어보죠. 자,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베스트전자와 사무실 임차 계약을 하고 사업용 보통예금 계좌에서 1개월분 월세를 송금하였다. 자, 중요한 것은 월세를 송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월세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임차료죠. 자, 월세를 우리가 송금한 것은 임차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딘가 항상 함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보세요. 물론 이거는 월세는 임차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여기 보면 실제 임차가 개시일은 1월 20일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월세를 송금한 건 1월 5일입니다. 자, 1월 5일이고 실제 임차료가 개시되는 시점은 1월 20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임차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미리 줬으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지급했으니까 다른 계정 과목을 적어놨다가 임시로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거를 바꾸어주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계약금 쪽으로 이렇게 먼저 주는 것을 선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급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차료란 계정 과목 대신 선급금이라고 처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보통예금에서 결제했다. 송금한 거는 그러면 대금 결제를 대변에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자산의 감소로 보통예금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약간의 함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1월 5일이라고 그랬죠? 자, 날짜는 1월 5일자로 넣고요. 자, 차변에 합니다. 자,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찾으시고요. 자, 그럼 계약금을 먼저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걸었으면 그 해당 거래처가 어딘지 바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베스트전자라고 했기 때문에 베스 해가지고 베스트전자를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차변 거 넣으셨죠, 지금? 함께 넣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으니까 300만 원 처리하시고요. 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내용이 이제 보통예금은 보통 이제 은행을 넣어야 되는데요. 금융거래처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시험지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어느 은행인지가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 뭐 국민은행이다, 뭐 우리은행이다 라고 이렇게 시험지가 나올 때는 꼭 보통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주는 연습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대변에 300만 원이 입금됐는지만 확인하고 1번은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해서 대체전표를 넣어주시면 해결 끝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2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거래 명세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복사용지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그 다음에 줄무늬 노트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스마트 문구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스마트 문구 회사이기 때문에 복사용지 같은 거는 뭘로 봐야 됩니까? 상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문구점에서 복사용지 같은 거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사용지는 따로 우리 회사가 스마트 문구 회사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는 뭐라고 하죠?
일단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시고 상품 매출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용을 봅니다. 거래 명세서 보면 400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400만 원을 상품 매출에 기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판매, 내 물건이 나갔어요. 내 물건이 대변 쪽으로 나갔고 그러면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좌예금이라는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은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자산의 증가로 당좌예금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당좌예금은 아래를 보시면 입금이 300만 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300만 원. 그러면 당좌예금은 30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나머지 잔금이 100만 원인데 외상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상품을 판매하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100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나이스 상사죠? 나이스 상사 기억해 두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6일 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월 6일입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뭐 차변, 대변 먼저 여러분 순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차변 먼저 넣고 싶으시면 차변 먼저 넣고요. 대변 먼저 넣고 싶으면 대변 먼저 넣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상품이라고 하시고, 상품 매출인데 상품 매라고 치시면 상품 매출까지 나오네요. 자, 여기에 거래처 나이스 상사 했죠? 그러면 나이스 상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적용은 없죠? 자, 금액은 400이 됩니다. 400을 넣으시고. 자, 차변은 이제 입금돼야죠. 회사로 돈이 들어와야죠. 자산의 증가로 당좌예금을 넣은 다음에 은행이 없잖아요. 그쵸? 어디 은행에서 받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화살표로 여러분들 우측으로 가는 상하 좌우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우측 상하 좌우키에 여러분들 가는 키가 있죠. 그럼 우측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넘기고 덮어쓰기로 300만 원을 입력 고쳐주세요. 숫자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 더 차변에 차변과 대변 항상 같아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고 이거는 외상은 어디에 받아야 되죠? 우리가 외상으로 판매한 곳은 그쵸 나이스 상사죠. 그래서 그대로 106번을 나이스 상사를 그대로 놓고 100만 원 들어갔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넣어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1월 10일자를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1월 10일입니다. 거래처 행복물산으로부터 외상매입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 행복물산하고 항상 거래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거래를.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줄 게 있다는 거죠. 외상매입금이라고 우리가 물건을 상품으로 외상으로 사온 적이 있었다. 이거를 추측하셔야 돼요. 외상매입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앞전에 우리가 앞전에 상품을 사온 적이 있었는데 외상으로 사온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부채죠. 이거를 면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부채가 대변이잖아요. 외상매입금을 적는 게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가 대변인데 이걸 안 갚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부채가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외상매입금 15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돈이 나갔냐? 안 나갔죠. 부채를 갚긴 갚았는데 안 나갔어요.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해서 150만 원을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1월 10일자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월 10일자를 등록해 주시고요. 1월 10일입니다. 자, 차변에 외상매하고 세 글자 정도 치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 두 글자를 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외상매입금이 나왔으면 외상매입금 확인하고 넣어주시고요. 조금 전에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행복물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행복하고 엔터.
그 다음 행복물산 넣고 나서 금액을 넣는데요. 150만 원이었으니까 150만 원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 대변에는 뭡니까? 채무 면제익이죠? 그럼 채무 한 다음에 면제익. 채무 면제익이고 행복물산하고 이제 채무 면제됐으니까 104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에 거래처를 등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예제로 가보죠. 1월 15일입니다. 매출처의 체육 행사에 협찬으로 제공한다. 자, 이건 뭡니까? 우리 회사의 체육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체육 행사가 아니라 매출처의 체육 행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거래처에 가서 체육 행사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제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접대비가 돼야 되겠죠? 접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접대비가 돼주고요. 비용이 발생한 걸로 접대비라고 기록해 주시고 120만 원. 카드로 이제 이용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120만 원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국민카드 잊지 마셔야 되겠죠? 미지급금은 국민카드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1월 15일입니다. 날짜를 1월 15일자로 변경해 봅니다. 자, 차변에 접대비라고 하시고요. 자, 쭉 내리셔서 800번에 접대비 넣으시고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셨다는데 거래처는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금액이 조금 전에 120만 원이라고 그랬죠? 자, 120만 원 넣고 그런데 대변의 미지급은 결제를 안 했다는 거죠? 카드사를 다음 달에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셔야 되니까 이거를 국민카드라고 찾아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입니다. 본사 사옥을 신축한다. 그럼 우리 회사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뭐 사야 되죠? 토지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대금이 3천만 원. 그 다음에 토지를 살 때 취득세가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자주 나오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가 취득세는 세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금으로 보지 않고요. 여기 토지 원가에 그대로 포함을 해줍니다. 이거는 취득을 위한 재비용으로 보시고 취득을 위한 재비용으로 보시고 취득세, 등록세가 나왔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 있는 그 계정 과목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토지니까 토지에다 플러스 하는 거고 만약에 차량 운반구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다 등록세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에 합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건 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토지가 얼마죠? 3,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결제를 뭘로 하셨습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1월 21일입니다. 자, 1월 21일이고, 자, 차변의 토지입니다. 토지라고 하시고, 여기에 3,50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예금입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에 3,500이 대변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굳이 거래처가 없는 데는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실까요? 1월 25일입니다. 2년 후에 상환할 목적이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차입했다. 그럼 2년 후에 갚을 거니까 이거는 장기라고 해야 되죠. 1년 이상 걸리는 거는 장기라는 말을 쓰고 이어서 장기 차입금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남의 돈을 빌려온 거니까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봅니다. 남의 돈을 빌려왔다. 부채가 증가했다. 그래서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고 국민은행이 여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통장을 어디서 했냐? 우리은행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그러면
차변에 입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으니까 보통 예금에 5천만 원을 적는데 이거는 우리은행 계좌로 넣었으니까 우리은행이 되어야겠죠. 자, 이거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날 대변에 자, 일단 은행에서 빌려왔다 그랬죠? 장기 차입금하고 찾으시고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찾으시고 이거는 국민은행에서 빌렸으니까 국민은행 거래처를 넣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냐면 5천만 원 빌려오셨죠? 자, 5천만 원 하고 넣으시고요. 그런데 이걸 보통 예금으로 입금했다. 어디 은행에? 우리은행에 이렇게 거래처를 우리은행 보통 예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거래처는 그냥 국민은행, 우리은행 앞에 거래처 등록할 때 말씀드렸죠.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1월 자료를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2월 자료를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화면으로 넘겨보실까요? 자, 이거는 전표, 1월 전표 입력하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해드렸고 아래로 내리시면 2월 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2월 거를 반영해 봅시다. 자, 2월 10일입니다. 자, 2월 10일 대성문구의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이제 먼저 정리해 봅니다. 상품을 매출했었다 했습니다. 상품을 매출했었다. 그러면 앞에 대변에 상품 매출이 있었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 있었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상품을 팔았으니까 돈을 입금받아야 되는데 입금받은 게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를 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자, 이랬던 것을 불량품이 발생했다, 반품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량품 발생했으니까 어때요? 다시 반품돼서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불량품을 물건 보내놓고 팔아놓고 물건값 주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외상 매출값은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넘겨주셔야 되고요. 자, 금액이 5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매출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매출액에서 차감해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론에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나 환입품 할인을 빼서 순매출액을 구하세요라고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여러분들에게 꽤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 아니고요. 차변에는 이거를 매출 애누리나 또 및 환입품이라고 해서 이거를 50만 원을 차변에 적어주시면 프로그램이 이 매출액에서 이 상품 매출 및 애누리 환입액을 차감을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2월 10일자를 한번 날짜를 바꿔봅니다. 월은 2월달로 바꿔주시고요. 10일자를 넣습니다. 자, 대변부터 넣어보죠. 뭐 대변에 외상 매출금 하고 넣어주시고 대성문구니까 대성문구 대성이 아니라 대성문구 찾아서 넣어주시고 여기서 30만 원인가요? 여러분 50만 원이었나요? 자, 50만 원을 대변에 없애주고 차변에 매출이라고 해서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보이시죠? 여기 매출 환입 및 매누리 또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코드는 다른데 똑같은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참고를 보세요. 상품 매출일 때와
제품 매출일 때 사용하는 그 한입 및 애누리가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매출했던 거니까 402번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 대성문구라고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월 15일 볼까요? 영업부서에서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 접대비죠? 영업부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에 카드가 나와 있죠? 여기에 65,000원만큼 카드를 사용하셨네요. 자, 그러면 차변에 접대비가 지금 65,000원이죠. 65,000원이 되겠고 회사 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미지급금 아시죠? 카드 대금이 다음 달에 청구돼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넣으시고 국민카드 넣으시면 되겠죠. 자, 2월 15일입니다. 자, 여기서 2월 15일이고 차변에는 접대비라고 넣으시고요. 800번 접대비 넣어주세요. 자, 이때 금액이 얼마냐? 65,000원이다 라고 했고요. 대변에는 미지급금입니다. 자, 미지급금 그리고 국민카드니까 국민카드라고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모두 넣는 거를 대체점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모두 대체점표로 넣으셔도 전혀 점수에 문제 없습니다. 하자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좀 더 거래를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2월 19일자로 가겠습니다. 자, 상품 500만 원을 현대상사의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을 팔았고 500만 원인데요. 자, 그리고 차변에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뭐를 들어갔냐? 운송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현금 지급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내가 현금으로 따로 지출을 별도로 5만 원을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차변에 운반비라고 해서 5만 원을 더 기록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전표가 나오는데 이런 걸 이제 하나의 거래로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월 19일자 넣어볼까요? 2월 19일입니다. 자, 차변에 먼저 외상 매출금 합니다. 외상 매출금이고요. 자, 거래처는 현대상사였습니다. 자, 현대상사. 그리고 500만 원 했으니까 500만 원 넣고요. 자, 차변 하나 더 넣을까요? 운반비. 네, 판매할 때 운반비는 따로 적습니다. 자, 800번 운반비. 이거는 현대상사에 낸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화물 운송업체라든지 이런 택배라든지 이런 곳을 했기 때문에 현대에는 넣지 않는 걸로 넘어갑니다. 자, 운반비는 5만 원 지출하셨다고 그랬죠? 자, 5만 원 넣으시고 자, 대변에는 상품 매출. 자, 상품 매 해서 상품 매출 넣으시고 500만 원으로 수정하고요. 대변에 현금 한 번 더 지급했죠. 그래서 현금에서 5만 원을 넣어주시면 차변과 대변이 505만 원으로 해결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 문제 정도 더 볼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0일입니다. 관리부 소속 건물의 외벽에 피난시설을 설치했다. 자, 이렇게 피난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 이거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자본적 지출. 그래서 여기 단서조항 나와 있죠? 피난시설 설치는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은 여기 건물의 외벽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자산으로 적으라는 거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적는 거고요. 도장 공사비 그랬는데요.
도장 공사비는 뭐냐? 페인트 칠을 한 겁니다. 페인트 칠.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 칠한 거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라는 것은 비용으로 적으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해본다면 차변에는 건물이 하나 나와야 되겠고요. 설치비 2천만 원 하고 건물을 하나 적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선비라고 해서 비용이 300만 원 들어갔나요? 네, 3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차변에 기록을 해주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결제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하나는 보통예금에서 2천만 원을 지출하셨고 예금 지출하셨고 하나는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셨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두 가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월 20일자를 반영해 볼까요? 자, 2월 20일자로 들어갑니다. 자, 차변에 건물이죠. 자, 건물이고 이거는 2천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아이고, 2천만 원을 지출하셨죠. 또 하나 차변에 페인트 칠하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고 합니다. 820번에 수선비라고 넣고 300만 원이었죠. 자, 300만 원 반영하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자, 보통예금 하고 대신 여기서는 문장 속을 읽어보면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결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 보통예금을 넣어주시고요. 2천만 원. 아무튼 거래처가 있으면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거래처가 있을 때는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현금이다 라고 하고 대변에 300만 원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을 2월 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